자, 2차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 이게 꼬불꼬불해질 텐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겠네요. 이렇게 fx 때 w1x 제곱에서 여기서 알파라는 값을 한번 빼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파 값을 빼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이 해석을 하자면 이거죠. x에는 x제곱은 특성이 하나 들어올 거고 w1은 이제 가중치라고 해서 이 가중치가 높으면 이 특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타겟을 이제 구할 때 이 가중치가 얘가 만약 2고 얘가 만약에 0.5다. 특성 1, 특성 2. 그럼 특성 1이 가중치가 2고 특성 2가 0. 가중치가 0.5니까 특성 1에 훨씬 잘 반응하겠죠, 이 식은. 그래서 특성 1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특성 1 가중치를 구했는데 여기서 어떤 값을 좀 빼주면은 이 값이 좀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중치가 크다라는 게 결국은 위에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부비치는 각도가 크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비치는 각도가 큰 거, 이렇게 심하게 꼬부라져 있으면은 가중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중치가 낮으면은 이게 좀 더 완만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곡선을 피는 방법은 이 가중치의 민감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중치의 값이 높게 잡히면은 우리가 좀 빼줘서 그 가중치 값을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예요. 알파라는 값을 빼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 값을 빼야 되는데, 이제 알파 값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알파 값을 크게 넣으면은 규제를 크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많이 펴집니다. 규제를 크게 하면 많이 펴지고요. 규제를 적게 하면 조금만 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알파 값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의 패턴과 모델의 학습률을 고려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 W1이랑 B 같은 거는 모델이 찾아주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모델이 찾아주는 거 말고 사람이 직접 넣어보면서 모델이 찾아줄 수 없고 사람이 직접 세팅을 해줘야 되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모델이 찾아주지 않고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 그래, 다 똑같은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라는 게 그냥 우리가 값을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가 찾아주는 게 일반적인 파라미터고 모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사람이 넣어줘야 되는 걸 다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값을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선형회기는 이 알파가 없어요. 이 알파 없는 수식을 내부적으로 돌리고 있고요. 이 알파라는 규제 항을 추가한 버전의 선형회기가 리찌라는 것과 라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똑같은 선형회기인데
규제항이 하나 들어갔다라는 것만 일반 선형획이랑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론 끝났어요. 자, 요거 컨셉 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오프닝 콜앱 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오셔서 자, 컨트롤 F9 누르시면 되고요. 아, 이거 드라이브 4번 복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F9 다시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요 LR2가 제가 2차 항까지 학습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LR2가 일단 스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S 언더바 플레이 좀 긴데 복사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요거는 SD로만 TSD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TST 없네. 자, 이거 제가 빼먹었네요. 요거 하나만 추가해 줄게요. 여기다 요 위에 두 줄 딱 복사해가지고 TRD를 TSD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 85점, 81점 됐죠? 그 다음에 조금만 제가 더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좀 헷갈리시겠다. 자, 여기 아까 그 SD, TSD 추가했던 이 부분에서 자, 이 디그리를 좀 높여볼게요. 이제 차수를 한 5로 잡겠습니다. 자, 어딘지 찾으셨죠? 자, 요거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거를. 제일 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 자, 5차 항일 때 점수 자, 잘 올라갔습니다. 더 올려볼까요? 10 20은 좀 심한 거 15
자, 지금 차수를 높인다라는 건 그만큼 항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꺼졌네.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점점 높아지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잘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 왜냐면 학습 데이터의 그 데이터 패턴, 네? 지축으로 가서 마이너스예요? 아니에요. 네. 자, 요게 마이너스인 거는 이 평가 점수가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 기준치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어떤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평균 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평균으로 내면은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데이터의 그 정확한 값을 추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뭉뚱그려서 평균을 말하면은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모델을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평균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모델을 쓰는 이유는 평균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보다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라는 것을 수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평균만도 못하다. 완전 쓸모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디를 지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차수로 올릴수록 얘가 올라가는데 얘가 떨어지는 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과대적합이죠. 여러분들의 숙적이 될 겁니다. 항상 요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과 실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론도 있고요. 자, 어쨌든 과대적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완화를 시켜보자 이거예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항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뭘 써야 된다고요? 리찌랑 라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리찌, 라소 이렇게입니다. 자, 한번 이제 얘네들로 해보죠. 사용하는 방법은 완전 동일합니다. 모델 하나 생성하고 학습시키고 스코어 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일단 뭐 요 경고는 일단 좀 무시하시고요. 스코어를 보시면 요 마이너스에서 그래도 양수로 돌아섰어요. 대신 여기서 요거 좀 떨어졌죠.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가 조금 됐다는 얘기예요. 좀 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규제항이 있는데 규제항을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이렇게. 이게 아마 디폴트 값이 0.1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0. 그냥 1인가 보다. 1이네요. 디폴트 값 1입니다. 자, 근데 이 규제의 항이 크면 클수록 가중치에서 값이 이렇게 빼지기 때문에 가중치가 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제를 하려면은 알파 값을 크게 잡아야 되고, 규제를 약하게 하려면은 알파 값을 작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규제를 세게 넣어야겠죠, 여러분? 왜냐면은 지금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너무나도 학습 데이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만 벗어나도, 학습 데이터에서 좀만 벗어나도 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좀 크게 해야겠죠? 자, 한번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건 떨어지겠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학습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능률이 올라가는 거죠.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100으로 하면, 자, 너무 크게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이거는 왜냐면은 가중치라는 게 어쨌든 결국 그 특성에 대한 그 적절한 값을 딱 해서 우리가 특성을 넣었을 때 원하는 타겟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식을 만드는 건데, 규제를 또 너무 세게 해버리면 가중치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중치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무조건 세게 넣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이걸. 10으로도 해보고 20으로도 해보고 15로도 해보고 7로도 해보고 7로 하니까 지금 괜찮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막 딱 뭐 정답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뭐 넣으면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어려워요. 모델에 대한 그 내부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그 모델에 영향을 주는 어떤 파라미터, 모델,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거저거 넣어보면서, 합리적인 값을 넣어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니까 얼마 안 걸리죠. 좀 데이터 많아지면은 한 번 학습시키고 하는데 오래 걸리면은 막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다 해결 방법이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봤다라는 거죠. 자,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찌랑 라소는 뭐다? 선형획인데 규제항이라는 게 적용돼서 다항회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뭐 두 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디테일하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두 개의 차이는 이게 리찌 같은 경우는 뭐랄까 가중치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라소 같은 경우는 뭐랄까 유효한 특성만 골라내고 유효하지 않은 특성은 아예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중치 조절을 한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쓰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딱
그 중요한 특성이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라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두루두루 다 유의미하게 특성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리치가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좀 리치를 좀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리치를 위주로 쓰고, 리치로 좀 안 나온다 싶을 때 라소도 한번 써보고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점수가 나왔었는데, 규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단 하나의 항을 가지고 고차항으로 만들어서 좀 적게 적합이, 과대 적합이 된 거고, 우리가 이제 다중회기랑 다항회기를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특성이 여러 개가 되면은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칼럼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럼 과대 적합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더 세게 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1000만까지 넣었어요. 1000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규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넣어보다 보니까 내가 가장 잘 나왔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습이 오래 걸리면 1시간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내가 넣어본 거를, 만약 1을 넣어보고 결과 나온 거, 5를 넣어보고 결과 나온 거, 10을 넣어보고 결과 나오고, 10을 넣어보고 그 결과 나온 거를 다 적어야 됩니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몇 번 해보고, 이게 이제 최소 최대가 몇 번 하다 보면 딱 윤곽이 보이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더 낮춰도 소용없겠다. 여기서부터 더 높여도 소용없겠다. 딱 윤곽이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 발견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찾은 값을 바탕으로 높은 값이 나왔으면 그 근처가 제일 좋은 파라미터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놔야, 관리를 해야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겠죠.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규제입니다. 규제. 밑에다 적을게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일단 과대적합이에요.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규제입니다. 규제. 첫 번째. 그래서 대부분의 모델은 규제항이 있어요.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네, 제가 마이크 꺼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코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코드는 그 개념을 코드로 그 말 그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인 걸 일단 러프하게라도 이해를 해주신 다음에, 코드는 반복해서 하시면은 몸에 익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한 거는 리치랑 라소인데, 본질은 선형핵입니다. 얘네도 내부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그 가중치를 규제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형회기가 무조건 가장,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선형회기만은
알고 가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선형 회귀가 거의 모든 곳에 쓰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분류도 할 거거든요. 분류할 때도 회귀가 쓰이고요. 선형 회귀가 쓰이고요. 딥러닝 할 때도 선형 회귀가 쓰이고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선형 회귀 1차 함수, 2차 함수, 다음 함수, 기울기, 절편. 뭐 이 정도를 일단 아셔야 된다. 더 많이 쓰는 용어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 새로 알았잖아요.